자, 오늘 한국통신학회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연사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재원 교수님은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21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현재 조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정보 이름 문제인 인덱스 코딩과 차세대 저장 매체인 DNA 스토리지를 위한 신호 처리 기술 및 오류 정정 부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발표 자료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김기훈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경상국립대학교 이제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인덱스 코딩, 그리고 이제 DNA 스토리지 이렇게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넓고 좀 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저는 이제 2010년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이제 입학해서 이제 2014년 2월에 졸업을 하였고, 이제 동년도 3월에 이제 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 졸업을 하고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맡은 업무는 이제 솔루션 개발실에서 SSD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어떤 오류정 정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지금 경상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먼저 간단히 제 연구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그 중에 두 가지 꼭지인 인덱스 코딩과 DNA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인덱스 코딩이 되겠는데요. 인덱스 코딩은 일단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즉 보조 정보를 이용한 브로드캐스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하나의 샌더 그리고 이제 다중 리시버. 그래서 뭐 지금 그림처럼 이제 뭐 핸드폰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샌더는 일례로 이제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1대 다통신, 그러니까 이제 샌더가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이제 리시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브로드캐스트 채널에서 만약에 이제 각 수신기들이 어떤 단말들이 일부 정보를 미리 보조 정보로서 저장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샌더에서 전송해야 되는 전송 횟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연구했던 분야 중 하나가 오류 정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오류 정정 보호는 이제 통신 채널이나 아니면 저장 매체에 발생하는 그런 오류들을 정정해내는 기술이 되겠고, 뭐 일례로 아래와 같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채널에 에러가 없다면 우리가 뭐 K개 정보를 보내고 싶다 하면 이제 K개를 보내면 될 텐데, 실제 채널에는 그 K개가 온전히 가지 않고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정보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K개를 전송하고 싶더라도 어떤 정보 보호 차원에서 K보다 조금 큰 이제 N개의 정보를 송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어떤 K개의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걔를 이제 어떤 리던던시, 그러니까 이제 좀 추가 전송을 통해서 N개의 정보로 만드는 과정이 인코더 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보호는 어쨌든 조금 통신 소스를 더 사용함으로써 이제 채널에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주로 연구했던 게 이제 DNA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최근에 뭐 AI나 머신러닝,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 양을 커버하기에는 현재 지금 대표적인 저장 매체인 HDD나 SSD 등은 이제 향후 수십 년, 십수년 내에 데이터 밀집도 측면에서 이제 어,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양한 그 차세대 저장 매체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후보가 이제 DNA 스토리지가 되겠고 DNA 스토리지는 그 여러분이 다들 익숙하신 그 생물학적 DNA가 맞고요. 이제 DNA에는 총 4개의 염기가 존재합니다. 이제 A, C, G, T 이렇게 4개의 염기가 존재하는데 그 염기를 그 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어, 합성함으로써 그 유기물 자체를 저장 매체로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 작은 튜브 안에 가루 형태로 저장이 되겠는데 그 유기물인 만큼 기존 그 저장 매체인 HDD나 SSD보다는 한 수호도 이상 데이터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덱스 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덱스 코딩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제 처음 시작은 98년도였습니다. 98년도에 버크와 콜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됐는데 이때는 그 위성 통신을 위한 그 Informed Source Coding on Demand over Broadcast Channel이라는 어, 타이틀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에서 이제 보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한마디로 그냥 소스 코딩을 해보자.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량을 줄여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문제가 2006년에 이제 인덱스 코딩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블럼 세팅이 정확히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의 송신기 그리고 이제 다중 수신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수신기가 일부 정보를 보조 정보로서 미리 갖고 있을 때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채널 하에서 전송해야 되는 횟수를 이제 최소화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덱스 코딩이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 이러한 단순한 브로드캐스트 채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이론 문제들과 동치성 혹은 이제 듀얼리티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일례로 뭐 네트워크 코딩이나 이제 토폴로지컬 인터페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위상 간접 관리 이 두 개와는 이제 동치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분산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임의의 분산 저장 시스템은 아니고 그 토폴로지가 고려된 분산 저장 시스템과 듀얼리티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그냥 정보 이론의 대표 문제인 뭐 게싱 게임이나 뭐 캐싱 등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브로드캐스트 채널 자체의 문제로서는 뭐 IPTV, 뭐 DVB, TCP 파일 쉐어링 등의 활용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코딩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림인데 일례로 이렇게 하나의 송신기가 X1부터 X5의 5개의 정보 패킷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각 단말기 총 5개가 있는데요. 5개가 각각 뭐 X1부터 X5까지 자기 인덱스랑 같은 인덱스의 패킷 메시지를 수신받고 싶어하는 사항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 리시버마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헤드, 그러니까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뭐 일례로 만약에 이 헤드들이 없다면 이 모든 리시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샌더가 X1부터 X5까지 전송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각 수신기에 존재하고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 정보를 샌더가 알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아래 예시와 같이 샌더가 그 5번 전송이 아니라 X1 더하기 X2 더하기 X5의 한 패킷이랑 X2 더하기 X3 더하기 X4의 한 패킷 이렇게 2번만 전송을 해도 이제 각 수신기가 모두 각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리시버 1 같은 경우는 X2랑 X5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정보에서 X2랑 X5를 빼주면 X1을 얻을 수 있고요.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되는데
일례로 뭐 R5 같은 경우는 1번, 3번, 4번을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수신받은 다음에 앞쪽에서 뒤쪽을 빼주면 이제 X2가 날아가고 X5, X3, X4, X1만 4개가 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 X5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번째 리시버도 X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 코딩의 주요 목표라는 것은 그 각 수신기에 있는 그 사이드 인포메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그 송신기에서 전송해야 되는 횟수를 이제 최소화하는 문제고요. 뭐 일례로 이제 실생활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영화를 다운받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화 다운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은 뭐 영화 다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전에 이미 많은 영화를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즈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전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영화를 여러 개 이미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그 사용자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전송해야 되는 횟수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코딩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그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래프 G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코딩 문제를 어떤 그래프 티오리 문제로 바꿔서 이제 그래프 티오리에서 많이 알려진 유용한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 센더에서 전송해야 되는 그런 방법, 인코딩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어떤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래프 G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 두 개의 타입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리시버 노드, 오른쪽은 이제 메시지 노드라고 불리고 이 각각의 인덱스가 붙습니다. 이제 리시버 인덱스, 메시지 인덱스. 그래서 이게 인덱스 코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각 리시버와 메시지의 인덱스들로부터 문제가 정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메시지 노드로부터 리시버 노드로 가는 이 빨간색 화살표는 그 해당 리시버가 어떠한 메시지를 수신받기를 원하는지를 표현해 주고요. 반대로 이 리시버 노드로부터 메시지 노드로 가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이 해당 리시버가 어떠한 메시지를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서 소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이 예제처럼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당연히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시버가 2개 이상의 메시지를 수신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이렇게 각 리시버가 하나의 메시지만을 수신받기를 원하는 그 동시에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인덱스 코딩에서는 그냥 리시버가 하나의 메시지만 수신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코딩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연구되었던 이제 주 결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이제 3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코딩 그 브로드캐스트 문제 자체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례로 2011년에는 이제 선형 인덱스 코드에 한해서는 이제 옵티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 2009년에는 이제 리니어 코드보다 더 우수한 논리니어 코드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러한 인덱스 코딩의 어떤 한계 해들에 대한 그런 영역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꼭지로서는 이제 다른 유명한 정보 이론 문제들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2015년, 2014년 각각 네트워크 코딩과 이제 위상 간섭 관리 문제와의 동치성이 밝혀졌고 2014년에는 이제 분산 저장 시스템과의 듀얼리티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덱스 코딩 문제를 좀 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일례로 이제 2017년에는 그 보조 정보에 오류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조 정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메모리에 저장된 형태일 것이고, 메모리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서는 이 보조 정보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보조 정보 오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송 채널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샌더가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샌더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들. 그래서 뭐 이 두 개는
그런 식의 다중 샌더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코딩과 관련해서 했던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 보조 정보의 오류가 존재하는 인덱스 코딩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그림처럼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각 리시어마다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 원래 이제 인덱스 코딩 스킴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인덱스 코딩 스킴으로는 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X 쳐져 있는 어,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할 경우 이 스킴으로는 이제 원하는 정보를 복구해낼 수 없지만 저는 이제 특정 보조 정보에서 특정 개수 이하의 오류가 발생할 때는 모두 정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인덱스 코딩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2017년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이런 보조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최적의 선형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덱스 코딩과 아까 네트워크 코딩이 서로 동치 문제라고 했는데 그 동치성을 좀 더 확장시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2015년에 인덱스 코딩과 네트워크 코딩이 동치인 문제다 라고 설명한 그 2015년 이프로스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일례로 왼쪽은 그 여러분들 네트워크 코딩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인 그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소스 두 개가 있고 각각 이제 정보 X1, X2가 이제 여기서 뿌려지는데 터미널 두 개가 있어서 이 X2나 X1을 수신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는 가장 간단히 알려져 있는 것이 즉 E1, E2의 X1을 전송하고 E3, E4의 X2를 전송하고 나머지 엣지들은 이제 전송받은 X1, X2로부터 이제 X1 더하기 X2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X1이랑 X2를 모두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코딩 사항이 주어지면 이에 대응되는 인덱스 코딩 사항을 유도합니다. 이랬을 때 이 먼저 각 엣지, 이 링크에 대응되는 리시버들이 R21부터 R27까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 대응되는 리시버 두 개랑 이, 이 네트워크 구조 전체를 관장하는 이 P-어리라는 이제 리시버 이런 형태로 이제 리시버들이 인덱스 코딩에서 존재하고 각각 원트랑 헤즈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원트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덱스를 갖습니다. 같은 인덱스를 갖고 헤즈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지금 E1이 엣지가 뻗어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즉 여기서 뻗어나가면 이제 X1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번 인덱스를 헤즈로 갖는다. 마찬가지로 뭐 E5 같은 경우 여기를 보면 이쪽 화살표 두 개가 있으니까 E2랑 E3를 헤즈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 코딩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이제 이 프로스가 증명한 것은 이러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의 임의의 해와 인덱스 코딩의 임의의 해가 서로 이제 치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문제다. 라는 점을 밝혀서 이제 네트워크 코딩 문제를 인덱스 코딩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연구는 이제 동치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간 한계점으로는 네트워크 코딩 사항이 주어졌을 때만 이제 대응되는 인덱스 코딩 사항을 구하고 서로의 해가 치환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임의의 인덱스 코딩 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되는 네트워크 코딩 사항을 유도하고 서로의 해가 치환됨을 보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에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임의의 인덱스 코딩 사항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응되는 어떤 네트워크 코딩 사항을 유도하고 그 해가 서로 치환됨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덱스 코딩 문제와 네트워크 코딩 문제는 코드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히 동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즉 어떠한 문제에서 시작을 해도 대응되는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다중통신기 연구를 조금 더 현실 세계에 맞게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확장을 했는데 일례로 이렇게 샌더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셀룰러 네트워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각 기준국의 커버리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리시버는 특정 샌더의 커버리지 안에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R3만 이 경우에는 샌더 1, 샌더 2로부터 정보를 다 수신받을 수 있고 뭐 1, 2, 4, 5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샌더로만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그런 셀룰러 네트워크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었고요. 그 사실 이런 예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샌더 1이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전송하고 샌더 2가 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더해서 이 두 번의 전송만으로 이제 각 수신기가 모두 원하는 정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이렇게 임의의 셀룰러 네트워크, 임의의 그 샌더 개수를 가정해서 어, 그때 이제 선형 구호에 한해서 이제 최적의 설계법을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좀 더 그 현실 세계 인덱스 코딩을 응용할 때 적합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DNA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림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 데이터 양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 데이터 밀집도가 매우 높은 저장 매체가 이제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이제 DNA가 되겠고 DNA는 그 높은 데이터 밀집도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유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화석 같은 데로서부터도 이제 DNA를 추출해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듯이 이게 유지성 자체는 긴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유지성이 좋다기보다는 DNA 자체가 이제 어떤 수백만 개 이상의 하나가 이제 수백만 개 이상 증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레피티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개수 자체가 많으니까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살아 있어도 우리가 복구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유지성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기존 통신 채널이나 아니면 HDD, SSD로 대변되는 저장 매체에서 발생하는 오류 형태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유기물 자체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존 통신 채널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채널 모델과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뭐 인설션이나 딜리션 같은 그냥 그 전송 길이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기존에 사용되는 저장 매체에 사용되는 오류정 정보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DNA 스토리지에 좀 더 적합한 오류정 정보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NA 스토리지 모델을 간략히 개념만 설명드리면 다음 같은 모식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DNA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는 T랑 붙고 G는 C랑 붙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 왼쪽이 결정되면 오른쪽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A, G, T, C를 각각 그 바이너리 비트 00, 01, 1011로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bit을 저장하고 싶다. 벨레로 이 예시처럼 뭐 00, 01, 10, 11, 0011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두 비트씩 끊어서 그에 대응되는 그 염기를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임의로 이 염기 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합성함으로써 이 풀을 만들고요. 이 풀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작은 튜브 안에 가루 형태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장 매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는 거는 이제 합성이 되고요. 데이터를 읽는 거는 이제 DNA 시퀀싱이 되겠습니다. 그 DNA 시퀀싱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랜덤 액세스,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전체를 다 읽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검사 때 이제 PCR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이제 DNA, 이 시퀀스 자체를 증폭시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읽기 전에 숫자를 충분히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타겟 시퀀스만을 그 숫자만 증폭시켜서 마치 이 풀 안에 이 데이터만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에 얘를 시퀀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후자는 이제 그냥 전체 데이터를 모두 읽을 때, 뭐 균등하게 되진 않지만 전체를 다 증폭시키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폭 자체는 이 앞쪽에 프라이머라는 어떤 태그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시퀀싱, 이 데이터를 이제 읽게 되겠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리션, 서브스티튜션, 뭐 인설션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딜리션이라는 거는 뭐 하나가 잘린 거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T가 잘려서 익히는 경우. 뭐 substitution 에러다 하면 이제 그냥 통신 채널에서 우리가 자주 가정하는 그냥 G가 C로 뒤바뀐 경우. 그리고 insertion 같은 경우는 이제 T 이런 게 하나 붙는 경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많은 숫자의 DNA 시퀀스를 읽어서 이 정보로부터 얘가 오리지널 시퀀스가 뭘까 하고 추측하는 이 매칭 알고리즘이랑 거쳐서 이 최종적으로 이 원래 저장된 시퀀스를 복구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DNA 스토리지에서 주로 메인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 이 각각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들 위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올리고는 이 앞에서 말한 DNA 시퀀스의 길이가 되겠는데 길이를 길이를 살펴보시면 200, 1000, 1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NA를 읽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루미나, 두 번째는 이제 나노포 방식이 있겠습니다. 일루미나 이제 회사 이름이 되겠고, 일루미나 방식은 이 DNA 시퀀스가 있으면 이 A에는 무조건 T가 붙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반대편을 이제 합성해 나가면서 그 AC, GT별로 다른 빛을 내는 형광 물질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을 해나가면서 빛이 어떤 밝기로 나오는지,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를 바탕으로 이 저장된 연기가 A다, G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나노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노코어 생체막에다가 이 DNA 시퀀스를 통과시켜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전류의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AC/GT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저항값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루미나 방식은 이렇게 좀 짧은 쪽에서 유리하고 이제 나노코어 방식은 좀 긴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올리고 길이가 이렇게 된다. 근데 어쨌든 현재 기술로서는 올리고 길이는 대충 200이나 혹은 1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어, 이제 뭐 랜덤 액세스도 지원이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오류 정정 보호들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구 자체가 조금 초기 단위다 보니 모던 코딩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어떤 LDPC나 뭐 폴라 이런 현재 그 통신 채널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딩 방법 등은 좀 활용이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조금 생물학 하시는 분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오류 정정 부호나 신호 처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설션이나 딜리션 같은 에러들이 어떤 채널 코딩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단순히 앞에서 말한 이 매칭 알고리즘 위주로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 때 잠시 진행했던 그런 연구들인데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는 그 RS 코드와 LT 코드를 이용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이언스 17년도 사이언스 논문 방식을 좀 차용해서 파라미터만 좀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들이 이 모던 코딩 테크닉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프트 디코딩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널의 어떠한 그 하드 값을 기준으로만 연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소프트 디코딩을 해보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그 합성을 해보고 실험한 결과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게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패스트큐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CIF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퀀싱을 거치고 나면 일루미나 시퀀싱이든 아니면 나노코어 시퀀싱이든 내가 염기가 이게 뭐인 것 같다 선언을 해줍니다. 이걸 베이스 콜이라고 부르고요. 그 베이스 콜 밑에 얘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는지 그 확률 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fastq 파일은 조금 더 어떤 매칭 알고리즘이나 다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거친 후의 결과, 가공된 결과고 CIF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루미나 시퀀싱 방식의 경우는 빛의 양, 그러니까 정말 로우 데이터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뭐 초록색 빛이 난다 그래도 완전 녹색깔 빛이랑 연두색깔 빛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녹색깔 빛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프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착안을 해봤었는데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아래 결과는 그런 거예요. 베이스 콜이 T입니다. 베이스 콜이 T인데 이제 T가 실제 만약에 그러니까 틀렸을 경우, 베이스 콜이 T인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을 경우 어느 연기였을 확률이 높은가를 본 겁니다. 근데 이 포지션은 이제 올리고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한 152 정도 되는 길인데 보시면 이제 T는 G랑 헷갈릴 확률이 높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C랑 A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 디코딩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연구는 이 포지션을 봤어요. 그러니까 즉 인설션이나 딜리션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설션과 딜리션 영향이 커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인설션이나 딜리션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번 연기의 그 확률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설션이나 딜리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포지션만 봤을 때는 뭐 물론 실제로 인설션이랑 딜리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어떤 하나의 인스턴스에서는 그게 큰 영향으로 다가왔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디코딩을 활용하려면 인설션이나 딜리션 에러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설션이나 딜리션에 관한 정정에 관한 연구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기껏 이제 한 비트 고치는 그런 VT 코드 같은 경우도 substitution 에러가 하나 발생하면 이제 아예 인설션과 딜리션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류정 정보 말고 이제 좀 신호 처리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투이션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디코딩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인덱스 코딩 그리고 이제 DNA 스토리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인덱스 코딩을 요약하자면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분야에서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고 이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브로드캐스트 채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양한 정보 이론 문제들과 동치성 혹은 이제 듀얼리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목같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DNA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NA 스토리지는 좋은 유지성이랑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데이터 밀집도 때문에 이제 향후에 촉망받는 미래의 저장 장치가 되겠고, 하지만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설션이나 딜리션 혹은 뭐 다양한 이제 기존 통신 채널과는 다른 형태의 로 발생하는 그런 오류들을 정정해내기 위해서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른 이제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기나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발표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요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뭐 남겨주시면 되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DNA 스토리지를 위한 코딩에서 네. 뭐 현재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이제 그 딜리션이나 그런 채널 코딩에서 다루지 않던 에러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이 연구들이 잘 동작을 하는데 이 연구들이 사실 하드 코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방금과 같이 이러한 어떤 채널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 콜 기준으로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길이가 딱 일치하는 것만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정보를 좀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 정보를 하드 정보만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인설션 딜리션을 이미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한마디로 읽는 횟수를 좀 더 줄인다든지 좀 더 빨리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프트 정보를 활용해 보고 싶은데 소프트 정보를 활용할 때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인설션이랑 딜리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이 혹시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최상원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인설션, 딜리션 관련해서 통신 정보 이론 관점에서 모델링한 사례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레이저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이레이저 채널로 모델링해서 연구한 사례는 있는데, 예,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이제 VT 코드라는 걸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굳이 모델링이라고 하면 뭐 n개 이제 비트 중에 뭐 한 개가 지워졌다 아니면 한 개가 추가됐다 그런 이제 간단한 상황에 관해서만 이제 해가 찾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링 자체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해 자체가 그냥 하나 발생한 케이스밖에 해가 없다. 유효한 해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되게 아주 지금 연구가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인덱스 코딩이 네, 이제 실제 뭐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영화 뭐 영화 다운로드나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게 좀 기본적이라도 좀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뭐 예시 같은 게 지금 이제 상용화를 그런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인덱스 코딩 문제 자체가 정보 이론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말 펀더멘털한 리밋을 구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사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해를 한마디로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구할 수 있는 해 형태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별로 아직 관심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 얘를 뭐 산업에서 아직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